1년 안에 땄어요. 취직도 바로 힘든 직업이에요. 퇴직 연령이 좀 65세, 70세까지 가요. 후 배정하게 됩니다. 다시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벌금은 행정처벌. 내가 시끄럽게 하면 좀 어때? 입주민한테 과태료를 발생시키거나 경범죄를 처벌하거나. 광주광역시 첨단 3-5차 호반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박형주 관리소장입니다. 주택관리사 기수로는 14회이고요. 제가 관리하는 세대는 524세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관리사를 2010년도 경에 따서 지금 한 14년, 15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이제 많을 때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자격증이 있었는데, 주택관리사라든가 공인중개사. 그래서 주택관리사를 제가 좀 더 알아보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주택관리사를 먼저 따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조언을 좀 많이 들어서 주택관리사를 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죠. 학원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 딱 한 개. 학원에서 공부를 할까도 싶었는데 제 스스로 한번 해보자 라고 책을 무작정 사서, 그때는 이렇게 지금같이 유튜브가 뭐 활성화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자료가 있더라고, 요연치 않게.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주택관리사 그 실무편 해가지고 1편, 2편 해가지고 한 10편까지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1년 안에 땄어요. 제가 이렇게 딸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1년에 탁 따가지고 그 다음에도 취직도 바로 한 2개월 정도밖에 터울이 없이 바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쉬는 기간 없이, 이것도 보면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장 하기 전에는 대학교 4년제 좋은 대학교 다니지만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축기사를 땄어요. 취업을 했죠. 근데 그 당시는 너무 어리잖아요. 저도 이제 예식장이나 짓고 원룸 이런 거 지는데 같이 일하는 인부들, 이렇게 그 노가대 어르신들이 너무 말도 험악하고 술도 먹고 햇빛, 그 떼약빛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데서 제가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직책은 제가 건축기사고 그분들은 인부기 때문에 제가 업무 지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따라주더라고요. 본인들의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입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IF가 딱 와가지고 건물을 안 짓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큰 누나가 이제 사업을 해서 거기 밑에서 같이 이제 일을 좀 같이 도와주곤 했죠. 주택관리사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0% 그에 동감하고요. 대신 이제 안정적이지만 힘든 직업이다. 제가 3-5차 호반에 근무한 지 지금 8년째 되고 있지만 아파트별로 소장님들하고 그 사대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소장이 와서 단지에 들어가면 훌륭한 소장이니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돼요. 실질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와도 안 되는 단지, 많은 지식이 없지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또 맞는 단지, 이게 사대가 맞아야지 오래 가고 아파트마다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식은 똑같이 배웁니다. 주택관리사 공부할 때는 똑같은 교육을 받고 법령도 똑같이 받고, 그러나 어떻게 이걸 풀어내느냐, 입주민들한테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AM처럼 이야기를 잘 풀어서 이 사람이 설득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하시는 소장님들이 좀 더 훌륭한 소장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관리규약이나 법령에 보면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 건물을 유지 보수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량함에 더하기 법령도 많이 알고 모든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자격증만 있지 이 아파트의 현실에 대해서는 또 편하게 달라요. 우리 아파트 같은 데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동주택법 말고 한 250여 가지 법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든 법령이 다 갖춰 있는 거죠. 이게 그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한계성을 많이 느껴요. 그 법령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소장들이. 각각 입주민들은 다 본인만의 그 사업체가 있잖아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들, 뭐 산업안전 쪽에 근무하신 분들 산업안전, 운송 쪽에 관한 법령,
별개 이제 그 종사자에 따라서 각각 법령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파트에서 작용돼 있어.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초점에 맞추는 거죠. 공동주택법 외웠으면 그 법령에 대해서 위반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책임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조금씩 알아야 되고 그게 무섭죠. 그래서 상당히 주택관리사 일을 하면은 그런 방대한 그런 법령뿐만 아니라든가 민원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이제 그런 걸 공부해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주택관리사의 이제 앞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동호회가 있어요. 무슨 답사라는 동호회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네스 최초 지금도 계시죠? 대표님으로 그 대표님이랑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장기수행 법령이 그때 좀 강화가 됐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장기수행 계획에서 엄청 우리 소장님들이 잘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이제 입주자 대표이나 이런 입주민들은 소장님이 직접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경제적으로 돈도 아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건축 면적을 도면 보고 도장 면적을 정확히 따를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딴다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해서 수선 금액을 정할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누가 또 증명해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들이 이걸 짜서 잘못 짜면은 모든 게 다 소장 책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회 쪽에는 장기수선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 소장님들을 위해서 이제 단지의 면적이라든가 대지 면적, 연면적, 평면적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입을 해 놓으면 이제 산출이 좀 되게끔 나와 있어요. 자동 프로그램 같이. 그것조차도 좀 약간 신빙성이 없는 게 해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거잖아요. 이 물량 산출은 인건비 상승,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근데 그건 안 되고 그대로 고정되고 5년, 10년 사용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 업체한테 좀 돈이 이제 아파트에 비하면 적은 돈이죠. 그 정도 투자해서 충분히 그의 값어치만큼 신뢰도를 얻는 게 낫지 않냐. 아파트너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이게 신빙성, 이제 신뢰도가 누가 검증을 못 해주니까 그에 대한 것에 항상 의구점이 있죠. 만약에 올해 2024년에 도장공사가 있는데 이 도장공사의 수선 금액이 3억으로 그 프로그램 상에서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해 보니까 3억 5천이 됐다. 그런 수가 있거든요. 오버가 돼서. 그럼 그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3억 5천에 돼버리면 입찰을 해버리면 무조건 낙찰을 해야 됩니다. 낙찰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입주민 동의를 별도로 더 받아야 돼요. 5천만 원에 대한 상향에 대해서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또 진행을 하려면 엄청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상황이 입주민 동의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입주민들한테도 이걸 알려야 되고, 그러면 입주민들은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못해서 또 이런 동의를 받고 이러냐, 누가 이걸 짰는지, 왜 이런 동의를 받는지 의구점이 당연히 들겠잖아요. 아파트너스를 이용해 전에는 그런 힘든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너스에서 충분히 그 갭 차이를 여유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인건비 상승 가출을 예상을 하더만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적으면 괜찮습니다. 입찰해가지고 만약에 3억인데 2억 5천, 좋죠. 그럼 훨씬 더 낫죠. 그런 식으로 좀 여유시 짜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 홈페이지 구성이 잘 됐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챗봇이 있어서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선비로 해야 되는지 장기수선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거의 1시간 이내로 다시 한번 답변이 오더라고요. 이제 법령까지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참 유용하고, 전, 후 지금 아파트에서 짰는데 이런 식으로 책자를 만들어 처음에 줍니다. 좀 보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줘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조문 해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되어 있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깔끔합니다. 이렇게 깔끔한데 이 내용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스샷을 잡아서 내 회의 자료, 그런 게 좋은 거죠.
오프라인 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 잊어먹더라도 온라인 쪽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의 자료를 만들 때는 제가 오더를 이렇게 장기성기에 치는 게 아니라 스샷을 답습니다. 프린트 시크릿샷에서 좀 신빙성 있게 상당히 좀 유용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우리 협회에 광주시에도 한 번씩 하시고 전국 아파트 연합회, 또 광주 연합회, 서울 쪽에도 다 하고 지역구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서 상당히 거기서 많은 소장님들이 교육이 아주 좋다고,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한 번씩 교육해주면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세대수로 해서 견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싼지 비싼지를 알려고 하면 비교 대상 견적 업체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업체가, 다른 업체가. 근데 그 업체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없더라고요. 보면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업체가 한두 군데 있어요. 경쟁 상대가 있으면은 뭐든지 싸지거든요. 서로 경쟁하려고. 근데 특별한데 경쟁 상대에도 너무 이제 아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에요. 이제 삼성 같은 이런 큰 그렇게 돼버렸고 퀄리티 서비스 그조차도 지금 대두가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비싸지 않냐 그런 게 지금 여론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또 이건 있어요.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지출 개정 과목이라고 있는데 지출할 때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장기 수선으로 집행해야 될지 수선비로 집행해야 될지, 수선비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때는 아주 민감하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될 때 안 하면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벌금은 행정처벌이죠. 행정처벌까지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소장님들한테는 아주 진짜 힘들죠. 그래서 좀 쉽게 우리가 네이버처럼 크게 돋보기로 해서 어떤 품목 이걸 딱 넣으면 거기서 지출 개정 과목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건 장기수선, 이건 수선비, 장기수선을 충당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척척박사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아파트너스가 더 앞으로 지금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더 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소장직을 하면서 힘든 점은 너무 무한한 책임감? 어디서 어떻게 입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입주민들하고 관계 개선이 잘 되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일반 입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증상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다들 호응하시죠. 그렇게 고생하십니다. 이런데 아파트에서는 꼭 1, 2% 약간 특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원리 원칙 그리고 우리 관례 관습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을 주입을 해도 절대 그분은 그분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럴 때가 가장 힘들죠. 우리 소장님들한테 가장 힘든 점은 그런 분들,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끝끝내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 소장님이 훌륭한 소장인지, 이건 각각 성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관리소장님 성향, 그 사람의 성격이 있잖아요. 저도 성격이 있는데 저는 모든 걸 들어줍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한계를 치죠. 나중에 다 들어준 다음에 제가 우리 입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선, 관리소장으로서 나머지 제 고난이 아닙니다. 저도 일하는 일꾼으로서 입주민의 노역을 받지 않습니까? 관리비로 거의 대부분 좀 저 자세로 맞춰주는 형태죠. 거의 대부분 소장님들이 그렇게 지금 저같이 많이 처신을 하고 있죠. 그런 갈등, 그리고 법령이 너무 많이 개정이 많이 돼요. 최근에 보면 화재, 전기차 화재, 그리고 어제 부천에서 호텔에서 화재했잖아요. 또 몇 명 또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이 사망사고가 나면 참사라 할까, 좀 많은 사람이 죽으면 참사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개정을 합니다. 법을 강하게 강도 있게 개정해서 이렇게 검사도 하고 안 돼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아파트마다 지금 틀리잖아요. 옛날에 태어난 아파트의 구조, 지금 아파트의 구조가 판이하게 다른데 그 법령은 무조건 해라 공동주택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장 상황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탁상 공동이죠.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꼭 해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현장하고 괴리가 많이 갈등이 돼가지고 추후에는 또 개정하게 됩니다. 다시 해년마다 법령이 너무 강화돼서 일하다 보면 또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안 지키면 어떤 그 법령을 잘 아는 입주민이 계십니다. 또 그쪽 분야 일하시면
그럼 그걸 이제 잣대로 돼서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자체에 신고하고 과태료 얻고, 그런 게 때문에 소장님들 너무 많이 알아야 되고, 알더라도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해당 단지에서 아주 힘들죠. 너무 누가 알려주질 않아요. 소장님 다 연세가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이 외우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주택관리사 우리 광주시에만 솔로몬 관리소장방이라고 만들어서 실시간 이제 소장님들 힘든 거, 똑같은 아파트지만 각각 민원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 선배 소장님은 이미 다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옛날 했던 자료 같은 걸 금방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받은 사람은 엄청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제가 모든 자료 창구 시저 탱크처럼 즉시 주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죠. 소장님들이 많이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런 식으로. 주택관리사 해서 힘든 점이 참 많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휴일, 빨간 날은 다 쉬죠. 그리고 아침 출근이 정확하다. 9시부터 6시. 주 48시간.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대인데 퇴직 연령이 좀 65세, 70세까지도, 또 어떤 단지에서는 일만 잘하면 또 70세 넘어서서까지도 죽을 때까지, 머리에 팥뿌리 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오래간 소장님들 많이 계셔요. 그걸 바라죠, 많이 소장님들이. 어디 한 단지에서 오래 있기를. 상당히 좀 힘들긴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지죠. 단지를 왔다 갔다 해보면.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저는 이렇게 맞아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참 안정적인 직장이다. 이럴 때는. 그러나 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들다. 그 사대가 맞기에는. 그게 그래서 다 우리 여러 소장님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서 좀 입주민들한테나 대중 국민들한테 바라는 점은, 아파트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이웃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런 성냥가 같은 데서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배려를 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단독주택 같은 생각. 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시끄럽게 하면 좀 어때? 밑에서는 뭐 그런 줄 알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기만의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권리 주장을 많이 하신대요. 입주민들이 너무 집에서 피해둔 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니? 담배 냄새 나면 얼 막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관리규약처럼 뭐 어떤 걸 좀 뭐 공동주택 관리법처럼 이렇게 법을 제정하지만은 입주민들이 뭐 위반한다고 해서 입주민한테 과태료를 발생시키거나 경범죄를 처벌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바로잡기가 힘들죠.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앞으로 아파트 생활을 계속 할 거잖아요. 공익광고협회 같은 그런 광고로 해서 아파트 생활할 때 그 에티켓, 층간소음편, 담배 민원, 애완견 주기적으로 이걸 방송을 해주면은, 아파트에서는 이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공익광고나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방송을 해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